이거 기억해야 돼. 요거는 기억해야 돼. 케타민. 그렇죠. 이거 외워두셔야 돼. 방광 다 망가뜨려서 고등학생 애들한테 니네 기저귀 차고 다닐 거야? 이렇게 교육시키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합성 마약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뭐가 막 계속 나와요. 마약왕, 마약왕, 에? 박왕열. 자, 그럼 우리가 마약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래 마약왕에 못 끼든 사람이야. 박왕열은 원래 마약왕은요, 실제 아시아에 마약왕이 있고, 이것은 거의 생산 조직들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든 크라이앵, 그러니까 마약을 생산해서 나누는 전 세계에는 지역이 있는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데가 미얀마, 태국, 라오스 국경지대에 모여있는, 그래서 골든 트라이 세 군데 나라가 인접한 곳에서 마약을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막 날리는데, 군부와 군사까지 키우면서 하는 강력한 군사라는 조직이 아시아의 마약왕이었고, 3대 마약왕은 메콩강 유역에 나와함이라는 마약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엘차포네, 즉 엘차포네는 저 멕시코 그쪽에 마약왕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또 시럽, 현대판 마약, 이 세 명이 잡고 있었고, 한국 사람이 마약왕이라고 친 거 이걸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쪽에 아니까 박항렬만 마약왕이라고 아시지 말고 왜 박항렬이 끼게 된 거를 아셔야 돼요. 마약 공부를 하니까. 자, 1970년대 제가 저번에 한국 역사 처음에 얘기하면서 70년, 80년대 영화 마약왕을 본보기로 했다는 마약왕이 누구였어요? 필로폰을 생산해서 미국에 일본에 수출하고 돼지 우리에서 필로폰을 교수들이 와서 제조해서 다시 밀수출을 한 데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황순이 마약왕에서 막 엽총 들고 반항하다 체포됐죠.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7, 80년대 마약은 이황순. 두 번째가 윤철승, 1990년대 마약왕으로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 동아시아에서 필로폰을 갖다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이 이 윤철승. 이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거대 마약 조직을 만들어서 필로폰의 마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다 잡혀서 이제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박왕열 마약왕이 뜨면서 마약왕을 이름을 붙이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붙여요? 이 사람은 텔레그램의 마약왕이에요. 자, 텔레그램으로 판매하고 유통하고 해서 끌어대는 마약왕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 지금 막 뛰어갖고 마약왕이 됐지만 실제 이 사람은 마약왕하고 관계가 없이 약 8, 9년 전부터 손을 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카지노라는 영화처럼 이 사람은 처음에 이 국내에서 참치 사업을 하다가 다단계를 하다가 계속 망하니까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카지노의 하부 조직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키우면서 자본을 끌어다가 점점점 키워지는 카지노 영화처럼, 그럴 때 거기서 다단계 사업을 하던 사람이 150억을 모아갖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카지노에 투자를 하겠다고 온 거를 이 박왕렬이가 그 돈이 탐이 나니까 데려다가 남자들 여자를 죽이고 150억을 갈취한 사건으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지노 영화하고 비슷한 모토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거기 이제 필리핀하고 캄보디아하고 연결해서 마약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라김이라는, 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사라김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써서 실제한 한국말로 김형결이
열이라는 남자가 진정하게 거기에 상선이었어요. 동남아에.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딱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보통 이 외국 사람이 잡혀면 일반 감옥에다 넣는 게 아니라 왜 비자 문제로 해서 체포되는 임시 보호소 같은 데다 해서 천장이 다 뚫려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돈만 있으면 휴대폰도 이렇게 막 넣어주고 그 교도관들을 돈을 주면 뭐 별걸 다 시켜서 들어오고 하다못해 여자까지도 불러다 주는 그런 그 구치소 비슷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요거를 갖다 여기서 뭘 하나 이럴 때 바로 사라김이라는 김형렬이라는 사람이 상선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너 거기서도 할 수 있다. 전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게 조직을 만들어서 마약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물건은 전화로 사라김이 대주면서 한국에 누구한테 보내라. 자, 여기서 이 사건을 갖고 자 마약 조직을 설명할게요. 제조 내지는 물량을 공급해 주는 게 최고 높은 게 상선이라고 불러요. 상선. 그 다음에 총책이라고 불러요. 총책. 총책이 해외 총책이 있고 국내 총책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서 만약에 국내 총책이라면 받아서 이걸 가지고 그걸 들여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운반책, 지게꾼이 필요해요. 즉 지게꾼이 이걸 날라다가 몸에다 감추고 들어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은 사례가 있어요. 감추고 들어오거나 무슨 뭐 도마 속에다 넣어오거나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먹거나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밑에다 넣어서까지도 갖고 들어와요. 아니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외국 사서 요 가방 좀 들어주세요. 100만 원짜리 하나 드릴게. 에? 아이 가방만 갖고 들어오라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한국에서는 야 50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2박 3일 놀고 거기서 시키는 것만 좀 갖고 들어와줘. 이러면 전부 다 오케이 해서 들어갔다가 가방 들고 딱 들어오면 거기다 걸리면 완전히 지금 10몇 년을 썩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게꾼이라고 해요. 지게꾼.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텔레뱅킹에서 다 홍보를 해요. 마약 선전. 이건 특수. 검증된 사람만 회원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오면 마약 종류 다 가격 1g당 1회 가격 쫙 나와서 구매를 똑똑똑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 돈을 비트코인으로 옛날에는 현찰로 해서 저기 다른 막 통장 사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치료 가서 걸리니까 비트코인을 해서 이걸로 해서 주면 이 사람이 이제 국내 정책이 알바생을 모집해요. 야 알바 한 달에 500. 일반 사람들이 저기서 200만 원 스마트폰에서 밤새고 일해도 200만 원 벌기 힘들어. 500만 원, 나중에 1000만 원까지 알바생을 모집해요. 그 알바생이 바로 던지기 수법을 하는 운반책이 되는 거예요. 운반책. 그래가지고 이걸 딱 하면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마약에 대한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유통 방법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사라김이 상선이었는데 박학렬은 감옥에 있으면서 상선 마약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줄 테니까 너 이걸로 해서 국내 조직을 잡아봐. 이러니까 조금씩 살살 팔다가 한 사람을 잡은 게 시험을 해봐요. 한 사람이 신뢰가 있고 내 말을 잘 들을 게 있나 조금씩 양을 늘려주면서 돈거래를 하면서 신뢰성이 딱 왔을 때 2천만 원짜리 물량을 맡겨봅니다. 그 맡겨서 자기의 후계자 겸 국내 총책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바티칸 킹덤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줘서 국내 총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텔레뱅킹에 딱 들어가면 바티칸 킹덤이라는 그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1000명 정도가 뭐 쫙 줄 서서 마약을 막 찍어도 돼요. 예? 지금도 그렇게 붙잡혀도요. 수사관들이 위장해서 거기 들어가면
몇백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지금 수많은 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박광렬은 전 세계라는 별명이 아니라 이거는 그 텔레베킹 방이에요. 전 세계라는 방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사다가 이 바티칸 킹덤이 거기서 물려들어서 자기가 팔아주면서 많이 양을 점점점 늘려가면서 얘가 풀어주면서 확인하니까 이놈은 됐다. 이걸 잡아서 국내 총책으로 쓰면서 내가 너한테 물량을 얼마든지 보낼 테니까 이름을 바티칸 킹덤으로 정하고 한번 여기서 한번 국내 쓸어봐.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지게꾼, 운반책, 드라퍼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선을 꼭 다단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다단계에 한 사람이 이거 마약을 사면 그 밑에 꼬리를 이렇게 조직을 똑같이 버리는 건 중간 총책이 되고 또 하부 딱 경상도 총책이 되고 서울 총책이 되고 쫙 이게 다단계가 돼서 금방 전국에 이제 약품만 들어오면 돼. 마약만. 그렇게 해서 마약을 여러 절차를 통해서 들어다 잡혔다 뭐 통과됐다 하면서 별 수법을 다 해서 들어오는 거야. 하다못해 다리미 속에다 넣어갖고 들어오거나 나무도마를 깎아서 그 안에다 감추고 들어오거나 별수만 방법을 다 해서 갖고 들어오다가 걸리기도 하고 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자 외우세요. 상선 다음에 국내 총책 다음에 뭐야? 운반책이 뭐라 그랬어? 지게꾼 물건 나르는 지게꾼 그 다음에 뭐예요? 드라퍼 하부 유통책. 요 사람들은 이제 야 너 351번지에 거기다 감춰놓고 와 몇 그램. 그러면 이제 그 마약을 딱 어디 땅 속에 파묻어 놨어. 그걸 딱 비닐봉지 꺼내서 0.5g, 1g짜리 단위로 작게 까만 비닐봉투에 담아놓은 걸 갖다가 여기 1g 34번지에 갖다 해. 그럼 거기 가서 딱 말해보고 우편함이 있으면 우편함과 그 사이에 약간 틈 있으면 거기다 딱 껴놓고 사진 딱 찍어서 보내면 그 주문자한테 여기에 지금 보냈다. 그러면 그 내가 그걸 구매를 했으면 가서 거기만 끼어있어. 그럼 딱 빼갖고 먹는 거야. 이게 2시간 안에 끝나.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띡띡띡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서 그 양을 개념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각 마약의 성분을 얘기하면서 일의 섭취량을 얘기해줘요. 어느 건 0.3g, 어느 건 뭐 1g, 펜타민 같은 건 2mg만 먹어 죽으니까 얼마나 작은 양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애들이 알아요? 모르죠? 교육받고 마약하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던지기 수법이라는 던지기. 옛날에는 조직이나 이런 애들이 물건을 갖고 다 가방을 들고 가면 현금 뭉치를 갖고 와서 손대손으로 주고받아서 그걸 안 뺏기려고 조직들이 달라붙고 무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요즘은 이것도 이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라 원래 이왕순 마약왕이 들어온 게 부산에서 시작되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진출하면서 퍼질 때 중간에 이걸 머리 써서 2000년대에 처음으로 야 이거 인터넷으로 팔면 기가 막히겠다. 뛰어다닐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사람이 또 있어. 그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마약 취급의 유통체계에 대해서 또 설명할 때 각 단계별로 제가 설명하는데 오늘은 박광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바티칸 총재는 어떻게 됐느냐? 자, 아까 얘기한 마약왕을 얘기했을 때 박광렬이를 껴줘. 자, 텔레방키 1.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아까 멈춰준 상선 사라김. 사랑이라는 익명을 쓰는 사라김.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귀환한다고 탁 넘어와서 마약을 갖고 와서 많은 대접받고 저거를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중국의 마약이 최고의 품질이에요. 거기는 의사와 약사들이 생산해서 일정한 의학 공장에서 생산해내니까 다른 데는 다 불법으로 생각해서 불균이라고 문자가 많은데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은 걸
북한에서 밖으로 중국으로 던지고 얘가 밖에서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마약왕으로 군림해서 몇 번 국내에서 잡혔는데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돈을 매기고 이러면서 형량을 줄이고 또 5년 받을 걸 1년 6개월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필리핀하고 이쪽으로 도망간 거야. 거기서 동남아시아에서 하면서 마약왕에 속한 바로 탈북민 최 씨예요. 이렇게 세 명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 이걸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관여가 돼서 이 박학렬은 안에서 물건을 받고 국내 조직을 망하려고 해서 텔레그램으로 퍼뜨린 게 말로는 지금 원래는 제가 이제 이게 2016년에 살인을 해서 2017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시작한 게 박학렬이에요. 그때 초보가 돼서 하다가 이제 살아김하고 이게 다 붙잡힙니다. 근데 2019년, 2020년에서 20년, 23년씩 살아요. 지금 그 탈북민 그 사람은 지금 계속 항소를 해서 몇 번씩 붙잡혀서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돈 쓰면서 항소하면서 지금 23년 받은 거를 항소 중에 있어요. 올해 1월 중순에 23년을 받았어요. 지금 항소 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둘이 다 잡혔는데 누가 안 잡혔어? 박학렬이 안 잡혔죠? 근데 이 사람이 잡히게 된 계기가 2020년도에 우연히 서부경찰서에 한 명이 마약을 취해서 들어온 한 사람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 마약쟁이를 추궁하다 보니까 단순 마약 먹은 사람이 줄줄줄 불어요. 너 이거 마약 어디서 났어? 나 여기 텔레뱅킹에서 구입했어요. 이래서 추적하면서 던지기서부터 운반체까지 다 밑에서 잡아 올라가기 시작해요. 47명이라는 사람을 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결국은 쫙 수사에 들어간 게 237명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잡은 게 바티칸 킹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명하게 제가 5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들여다본 게 바티칸 킹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국내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결국은 그 뒤에 숨어있는 박학렬이가 바티칸 킹덤을 키우고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야. 이게 바지 사장일 뿐이었어. 그러더니 이게 잡혀서 이제 추적해 간 게 이 사람이 감옥소에 있을 때 박학렬이라는 사람 인물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국내에서 조사할 방법이 없어. 수사기관도 방법이 없어. 그럴 때 PD수첩에서 2019년에서 PD수첩 기자가 가서 직접 취재 요청을 합니다. 공항에서 딱 들어올 때 너는 남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기자. 만나서 인터뷰했던 기자가 너는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뭘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인터뷰를 했었나 봐. 그러니까 넌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더라도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들었을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막 이거를 딱 라이방을 끼고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하나 갖고 뭐 다 지시하는 거 잘 못할 거 없는 거야. 안에서 군악 노릇을 하고 있어. 이걸 다 취재해서 방송을 때린 게 박학렬이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손을 댈 수가 없고 국내에서 잡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신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마약은 안 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한테 건의할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상식을 알고 건의를 하고 중요성을 해서 인계를 요청했는지, 우리가 마약을 공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밑에서 아무리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한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약을 공부해서 다 문제를 만든다. 이거를 설명할 정도로 내용을 빠삭하게 공부를 해서 전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 관심을 갖고 마약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르죠? 그냥 대통령의 추천으로, 인도로, 건의로
이게 바로 그만한 정성과 적극성이 아니면 필리핀 대통령이 먹히질 않아요. 왜냐? 지금도 앞으로 걱정할 거를 단계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상하는 게 20년 내지는 무기징역이야. 그러나 다시 글로 보내야 돼. 60년을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빨리 여기서 결과 받고 저쪽으로 가기를 원해. 박광렬이는. 예? 거기서 두 번을 탈출했어요. 2017년에 탈출. 한 번은 거기가 이제 그 통풍구를 통해서 도망갔다 하지만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걔네들이 안 걸리려고 교도관이 돈 먹고 풀어주고서 이놈이 여길 뚫고 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언론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또 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계속해서 여기 쑥다방 만들겠죠? 지금 그렇게 때려잡아도 카톡방 싹 파괴시키고 새로운 카톡방 만들고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거만 노리고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매자처럼 쇼를 하면서 지금 구매해서 얼로 갖다 놓을 걸로 대기해서 거기서 숨어서 숨치러 오는 밑에서부터 잡아서 추적해서 위로 올라가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요걸 잡으면 야 바로 안 넘겨요. 자 너 임시 내 꼬붕하고 정보원이 돼. 그러면 많이 이걸 써주면 많이 감량이 돼요.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너 우회 빨리 상수한 불러내. 전화해서 연결시켜 해가지고 우회를 하나하나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노력 끝에 이렇게 박광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약 공부를 하는 거로서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럼 과연 뭐를 제가 표현을 수입이라고 지금 하지만 뭐를 이쪽에다가 들여와서 팔았을까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런 거는 지금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치 정도가 얼만큼 양이 들어왔나. 먼저 이거는 우리가 압수되고 유통된 규모가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필로폰이 약 4.9kg, 그 다음에 엑스터시, 이제 이따가 내가 이 마약의 성분에서 공부를 할 엑스터시라고 MDMA라는 게 약 4,500정, 한정이 한알 1회가 10만원에서 20만원 하는 거예요. 이 4,500정이 갖고 들어 다 팔았어.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얘기한 케타민이 약 2.1kg를 데려다, 이건 지금 요거만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요거가 잡혀서 압류된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지금 판매가 되고 다 뿌려졌겠느냐. 그 다음에 LSD, 요건 19종만 흡수가 돼. 요거가 무서운 거예요. 요게 LSD, 요것도 이따가 내가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너무 강력해서 우표 같은 요만한 우표하고 똑같은 데다가 요걸 흡약시켜서 한 번에 먹으면 큰일 나니까 입에다 혀 밑에다 넣고 조금씩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이 제일 위험한 게 이게 법적으로 최고 무서운 벌이에요. 여러분 5년 이하의 형벌이 무서워요? 1년 이상의 형벌이 무서워요? 이상이 무서운 거예요. 숫자는 작은 돼. 5년 이하는 뭐 몇 개월도 때릴 수 있어. 1년 이상은 5년 10년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LSD가 향정신 의약품으로 극심한 환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날아다니고 막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차위로 뛰어올리는 약이 LSD고 나이트클럽의 약이에요. 이걸 내가 이따가 또 요걸 얘기해. 이게 지금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어. 19종이. 그러니까 얼마나 팔리고 요만큼 남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대만은 불과 3.9kg 했는데 이 대만은 돈이 안 돼서 얘네 안 해. 부피만 커. 예? 진짜 핵심이 요거예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LSD. 이 네 개가 필로폰은 다 향정신 의약품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필로폰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이제 두 강사분들이 할 거니까 요 케타민은 저번에 했고 오늘 엑스터시하고 LSD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밌고 이런 희귀한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마약구제의 유통의 조직을 알게 됐고 박광렬이를 통해서 요 약품의 종류를 알게 됐고 규모가 2019년대만 해도 약
월 200억 원어치가 들어온다. 요즘 뭐 뉴스에 보면 300억 이상의 위탁을 했을 것이다. 또 이 사람의 유익이 30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추정에 불과하고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추정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돈이 아닌 그걸로 받으면 그걸 또 환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환전상까지 다 잡아드려요. 환전까지 해줘. 어?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치기해서 현금화해서 자기가 갖고 전화로 다 돈으로 막.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필리핀에 딱 도망가서 돈을 막 쓰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와, 그 사람은 김 사장으로부터 야, 김 사장님은 뭐 크게 뭐 회사하는 사장님, 건설 사장님이래, 회장님하고 돈을 물쏘듯이 쓰고 그러면서 사람을 잡고 저걸 하려고 금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막 금반지, 금목걸이를 해서 자기가 키울 애들을 탁 막 선물하고 하니까 굽신굽신하고 다 딸게 만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사 공조를 해서 체포해서 딱 들어갔는데 몇 군데를 통해서 여러 군데 아지트를 갖고 있던 거예요. 쳐들어갔는데 다 마약이 쩔어서 있는 애들이 있는데 끝까지 박학렬을 못 잡았어. 그러니까 박학렬이는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불지를 않아.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한테 잘해준 사람. 이렇게 해서 조직 관리를 하면서 버텨왔고 1차 도망에서는 3개월 만에 다시 잡혀 들어왔고 2년 후에 다시 탈출했을 때는 1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여자에 의해서 여자 아파트를 급습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형까지 안 가고 60년형을 받은 게 그 살인 사건에 의해서 150억을 뺏은 살인 사건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약 그런 거는 지금 하기 전이죠. 60년을 받고 들어가서 마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알았죠? 그러니까 마약 전문군이 아닌데 감옥에서 그런 마약왕이 됐다. 텔레그램 마약왕.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구분해서 마약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박학렬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재판을 어떻게 받을지 어제 바로 이제 공개하기 신상명제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결정났어요 어제. 그래서 한 달간 신문에 났을 거예요. 47세 박학렬이라는 것 나이까지 딱 공개됐죠. 아까 탈북민 최 씨는 39세야. 일찌감치 와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탈북한 거야. 우리 탈북민 중에서 내가 이제 북한 얘기까지 하면 또 재밌어요. 5대 제조회사에서 최고의 북한 품질약이 있는데 거의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편이 의약품이잖아. 배 아프고 목 아프고 강장 약급 띄어서 먹으면 싹 나. 요런 의약품으로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옛날에 약 없어서 배탈 나도 못 먹듯이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이 그래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 사람이 몇 프로가 마약에 찌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약을 지금은 무기 생산이었지만 그전에는 마약 생산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데니까 그 마약 주변에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필로폰을 생산하고 마약을 생산할 때는 그 주변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 북한도 거기서 생산하면 주변에 안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오죠. 일부는 중국으로 넘겨서 팔아도 먹고 일부 넘기기만 하면 거기서 막 최고의 품질이라고 막 금방 다 사가 중국에서. 그 정도로 북한이 인기가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넘어와서도 지금 우리 탈북민 우리 돈 받아갖고 마약 안 사 먹겠어요? 예? 그 라인에서 줄줄이 이 사람이 계속 북한에서 넘기는 걸 다 받아다 뿌리면서 마약왕 자리에 올라온 게 39세 때 탈북자예요. 23년 만에. 이런 식으로 모든 조직이 다 잡혀오는데 그럼 없어지겠는데 계속 잡혀가면 그 다음 사람이 대를 이어요. 잡혀가면 그 다음 사람이 대를 이어요.
계속 퍼지면서 이 마약이라는 존재가 늘어나고 상선과 총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되고 예방교육과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공급 라인부터 막아야 되고, 이제 막히면 뭐가 되냐? 전쟁과의 선포가 되면 뭐가 되냐? 내가 가격을 계속 얘기했지만 가격이 점점점 쉬워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더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구해서 털어가지고 그걸 사요. 예? 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내가 알바를 자처해요. 나 돈 없으니까 나 좀 대줘. 내가 던지기 할게. 이래서 순수한 청년들이 마약 하나 구하려고 도둑질하고 집안을 쫄딱 망하게 만들고서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신분이 돼서 마약을 날르고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마약을 유혹해서 먹게 만들고 뿌렸을 때 자기 거를 챙겨 먹고 자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래서 끊을 수가 없고 퍼짐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이냐 공부를 하면서 저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박학렬은 필리핀의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 수감 당시에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호화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 나오는 폭력 조직의 대부가 하는 수감 생활 이상으로 이 사람이 하면서 자유로운 외부 교류를 했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이용했고 전용 대기 공간을 만들어 갖고 자기가 다 부르는 사람 다 데려와서 면담하고, 그러니까 그 PD 수첩의 기자도 오케이 하니까 거기 와서 딱 선글라스 끼고 지가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은 모든 사람들의 안전처예요.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안전처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제가 얘기했죠. 감옥에 들어가면 사관학교다.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 아들 낳았다 그랬죠? 천만에. 저건 그냥 그때뿐에 쇼예요.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고급자들이 숨어있다 벌써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오는 거 알아요? 야, 출석봉 준비해놨어. 야, 차량 번호 뭐 푸른색으로 와. 엄마 나 잠깐만 가갖고 출석봉 한 대 딱 맞고 나면요, 그때까지 집에 쫓아가. 그 다음부터 또 사라져요. 에? 출소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서 자기가 상선들을 만나고 공급책들을 만나서 야, 너 이쪽 라인을 하면 이만큼 싸게 맞을 수 있어. 새로운 루트를 뚫어갖고 나와서 단순 복용자가 뭐가 돼요? 판매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 말고 또 친한 친구 겸 비슷한 사람이 같이 깜빵 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이 마약 퇴치 기구를 그 불교인이었다가 이 아들 때문에 기독교로 귀화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별짓 다 해던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하고 그 아들이 똑같이 이런 걸 뻔히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소날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돼요. 경비원들을 5명을 사갖고 탁 해서 나오면 꼼짝못하게 붙들어갖고 그냥 봉고차에다 실어서 제주도 해오름 치유센터가 있어요. 거기도 유명하게 자기가 엄청난 중독 생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깨어나서 자기가 치유센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저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죠. 거기에 이제 입소시키는데 거기서도 다 성경적으로 지금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침에 달리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제로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이제 입소시키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감옥에서 1년 2년 있어서 안 먹었는데 그게 또 다시 생각날까? 생각나는 겁니다. 또 이따가 얘기할 이 약품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끊었어. 2년 3년 후에도 먹지도 않는 환상이 일어나는 병까지 있는 약품이 있어요. 에? 먹지도 않았어. 끊었어. 2년 3년. 근데 먹었을 때 환상이 똑같은 환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마약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면 엄청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심각성을 알게 돼서 제가 지금은 박학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일단은 이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그 사탕수수밭의 살인 사건에 카지노를 그 연속극 그 드라마식으로 막 여러 편이 있어요. 엄청 재밌어요. 나도 이제 저걸 봤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마약이 별로 안 나오고 그때는 이제 좀 주인공을 차무식을 좀 이렇게 올려주려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마약을 좀 하려니까 못하게 하는 걸로 막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그랬어.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로 연결이 됐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라인에 그게 42명이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194명은 단순 매수자 투약자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휴대폰 2개가 유일한 증거고 그 안에서 많은 증거물을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실토를 받아서 더 많은 조직을 지금 잡아내야 돼. 지금의 그래서 경기 북부청을 잡은 게 그전에는 서부경찰서하고 여러 3가지 경찰서로 나눠서 수사를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걸 3개를 합쳐라. 그래서 모든 조직 정보나 다 모아갖고 경기 북부청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충 지금 이제 조사에도 한 5월이나 뭐 저기 지금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해서 이제 재판을 때리면 그 후에 계속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하겠지. 이 사람을 보내지 않고 여기서 하는 방법을 하겠지.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안 퍼지니까. 내보내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보내잖아요. 여기서 30년 때리면 뭐 할 거예요. 무기징역 때리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거기 60년 보내면 거기서 죽을 건데 그 안에 포화 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의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조사에서 더 많은 밑에 조직을 잡아들이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못 보내게 하는 게 우리의 박학렬의 목표다. 이런 걸 우리가 마약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알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잘 알고 마약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이 옥중 마약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내부에서 그런 것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 이거 말이 돼? 막 이러지만 지금 우리 영화에서도 가끔 그 마약 조직의 그 감옥에서 막 호화생활하고 막 마음대로 제왕 노릇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이상으로 거기는 더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이름은 텔레마킹 방의 이름으로 자기의 별명과 같은 거야. 전 세계. 그 다음에 킹덤, 바티칸 킹덤은 그 안에 그 2개만 알아둬도 지금도 텔레뱅킹에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형식을 갖고 마약의 총책과 그 유통기관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수사자가 거기에 있던 회원을 하나 잡아서 그 사람의 연결로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회원을 가입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대기하면서 계속 주문도 넣어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도해서 밖에서 잡아내려고 그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쉬셨다가 지금 다음에 지금 대기하시는 그 사회복지 법제론을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중요한 케타민을 했으니까 LSD 그다음에 전부 2개가 다 그 엑스터시 클럽용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가시도록 이만 중단하고 우리 좀 쉬고 나서 사회복지계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이상.